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본론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요 며칠 전에 보면은 그 스트렐 차관보하고 더 하트 그리고 크라크 이 3인방이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14일 한미군사위원회에는 밀 합참의장 그리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사성장군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15일 그 한미안보협의회에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석을 합니다. 자, 역대급으로 미국 군부에서 최고 수뇌부들이 이 한반도에 총집결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뭔가 이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밀 합참의장이 그 한국 방한에 앞서가지고 일본을 들을 때 자기 전용기 안에서 한국하고 이 일본 같은 이런 부유한 나라들이 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것이냐. 자, 그 방어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미국의 보통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지요. 그런데 우리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밀 합참의장의 이런 발언들을 갖다가 방위비 돈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이냐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무장해제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본에는 군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설령 방위비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밀 합참의장이 일본도 같이 끼워 넣었지만은 사실 여기는 일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켓은 한국이라는 것이죠. 자, 한국만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기 뭐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을 같이 끼워 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미국민들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돈만 많이 준다면은 이 미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미국민들이 무슨 용병도 아니고 미국민들이 돈만 많이 준다고 이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들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레기 언론들이 자꾸 이 미국을 돈 문제로 연결시켜가지고 반미 감정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밀 합참의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은 한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짝짝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이 완전히 동맹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북한이 자기들끼리 짝짝꿍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끼리 짝짝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드를 여지껏 제대로 지금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뜯어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파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의 이해에 있어 가지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그 자유의 항해 작전에는 아예 참석할 그 엄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 무늬만 동맹이지 거의 적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납득을 시키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위비 5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우리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위비 5조 문제를 갖다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관료들 같은 경우에도 방위비 5조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정치관계를 조금만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그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는 이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미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만약에 방위비를 500%를 인상을 한다면은 말하자면 한반도 외에 그 배치되어 있는 군사 무기까지 전부 다 훈련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조를 청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미군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500%를 인상을 한다면은 과연 전 세계가 미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전 세계에서 그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우리 한국하고 일본, 독일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28,000명, 일본 같은 경우에는 52,000명, 독일 같은 경우에는 38,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갖다가 1인당 인수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한국, 일본, 독일이 비슷한 금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우리고 그 다음이 독일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이 500%를 인상한다면은 일본이나 미국도, 일본이나 독일도 비슷한 금액을 인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들이 방위비 5조를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인정을 하지 않고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1조 5천억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12월 연말까지가 그 방위비 협상 시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답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위비 문제하고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500%를 올렸다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 함정이나 말하자면 암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비 5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저는 이 간단한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반미 감정을 유발을 하고 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암수가 아닌지 저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론 주제입니다. 어제 13일 밤에 북한 국무위원회에서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담화문에 따르면은 이 미국이 현재와 같은 정세 흐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은 이 머지않아서 이 미국에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고 미국이 고달파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은 그것은 이 미국의 앞날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담화문을 보면서 이 북폭이라는 것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 담화문 때문에 이제 북폭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세기를 박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시종일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이 북폭이 없이는 미국의 대선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대선 직전에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한다든지 ICBM을 발사를 해버린다면 이 트럼프는 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미국의 대선 전까지는 이 북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불씨를 남겨두고는 김정은이에게 트럼프가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이번 담화문에서 만약에 새로운 길을 자신들이 선택한다면은 그것은 미국의 앞날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를 고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이 미국의 대선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고를 치겠다는 경고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번 담화문의 발표에 대해서 미국이 넘어가고 싶어도 저는 이 넘어갈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고 보고 싶어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차피 이 북폭이란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이번 김정은이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이 미국의 대선 전에 북폭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공중훈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이 참 답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진작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간에는 이미 협상안 결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발언을 보면서 이것은 미국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간의 협상이 결렬된 것을 에스퍼 장관이 한 번 더 확인해 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 진짜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하게 북한을 몰아치면서 북한의 약점도 물어뜯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협상에서 상대로부터 이 우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협상의 기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하면 위협을 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은 상대한테 이렇게 내 약한 모습을 다 노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미국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미국이 상대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까지 유인하기 위한 전술, 말하자면 이 북폭을 위한 전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